취업이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보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취업이 회원들을 위해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간편하게 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완비해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의 치과 개원 시장에 점차 팽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시험 응시가 아닌 출제에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3 대선이 다가온 가운데 취업이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보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직능본부 민생정책협약식이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열렸습니다. 취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맞손을 잡았습니다. 양측은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포함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 협약으로 체결하고 상호 합의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하면서 이 같은 취업과의 공동정책 협약 역시 향후 한층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취업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취업이 마련한 의료 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은 지난 5월 1일부터 취업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취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의료 폐기물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콘텐츠 구성 및 제작에 들어가 지난 5월 1일자로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1차 시에서 4차 시까지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각 차시가 끝나면 간단한 퀴즈가 제시됩니다. 퀴즈는 동영상 내용을 잘 숙지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아울러 송호태 기사는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의 경우 치과 분야 등 다른 사이트 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실질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콘텐츠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치과병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완비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최근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토대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층과 600제곱미터, 약 181.5평 이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600제곱미터 미만 요양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600제곱미터 이상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제곱미터 미만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소급 설치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초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였지만 의료기관들의 부담으로 인해 4년 더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치과 개원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반면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지역은 점차 개원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지난 5월 1일 올해 1분기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개원 중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치과 병의원은 1,760개소였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4,926개소, 경기는 4,810개소, 인천은 1,024개소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변화 양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은 지난 2021년 4,947개소에서 2022년 4,966개소로 19개소 증가하며 고점을 달성했지만 이후 매년 10개소에서 20개소 안팎으로 꾸준히 감소하며 올해 4,926개소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도 축소한 규모입니다. 반면 서울이 후퇴하는 사이 경기와 인천의 개원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경기의 경우 지난 2021년 4,395개소였던 치과 병의원이 올해 1분기 4,761개소까지 치솟으며 불과 5년 새에 366개소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946개소였던 인천 치과병의원은 올해 1분기 1,024개소로 78개소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올해 1,000개소의 벽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개원 입지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챗봇 시 각종 국가시험에서 합격 수준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험 응시가 아닌 출제에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치대 영상치의학교실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덴탈 사이언시스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 AI가 출제한 문제가 출제위원과 견줄 만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문제의 난이도 지수는 AI 출제 문제 세트가 55%, 출제위원은 50%로 모두 우수한 범위에 해당했고 변별력은 AI 출제 문제가 0.29로 출제위원보다 높았습니다. 오답 비율을 뜻하는 오답 효율성은 AI와 출제위원 모두 80%로 동일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의 수로 출제위원이 만든 문제 중 8개가 지나치게 쉽거나 어려웠던 반면 AI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응시자들의 문제 출처 추정 정확도는 63.3%에 그쳤습니다. AI 또는 출제위원이 만든 문제를 대체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